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린이날 맞아서 우리 경제 자타공인 최고의 유튜브 채널 3프로 TV에서 어린이 경제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마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기에 또 아주 전문가가 계십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학교에서, 그것도 학교 교실 내에서 아이들에게 뭐 경제, 금융 교육들 아주 재밌게 해주고 계신 분이 계셔서,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보고 과연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좀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광안초등학교 교사이시고요, 무지개 나라의 대통령 옥효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옥효진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또 유튜브 뭐 세금 내는 아이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네. 한 4년 정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초반에 잘 나가다 요즘은 조금 주춤하신 것 같고요. 네, 약간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유튜브라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조금은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냥 일일이 편집 같은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걸 다 했었죠, 혼자. 네, 쉽지 않은데 여튼 뭐 이 세금 내는 아이들 이 유튜브도 있고 또 책도 쓰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교실이 하나의 작은 나라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세금을 내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 받은 세금으로 또 학교에 뭐 여러 학급에 여러 것들을 또 운영도 하시고 네네네. 이런 것들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교실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반이 이제 하나의 나라라는 설정을 갖고 네. 이제 나라 안에 정부도 있고요. 정부도 네.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만들어둔 법에 따라서 네. 생활이 되는데 그중에 또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돈을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뭐 부동산, 네. 청약을 넣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아이들이 교실 속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할 법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하는군요. 그렇죠.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알아야 되겠더라 하는 것들을 좀 네.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뭐 부모님들이 또 워낙 어려서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대체로 아이들한테 야 너는 뭐 돈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 네, 저 책임은 뭐 우리 아빠나 엄마가 질 테니까 이제 이런 스탠스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게 어릴 때는 뭐 어린 게 무슨 돈 얘기냐 하면서 돈 얘기를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막상 커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제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연습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은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야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아이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부모님들도 약간 좀 반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아이들도 쭉 이어오던 거를 이제 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예를 들면 몇 학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새 학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하자고 그러면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네. 일단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도 시작하려고 이제 막 구상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학부모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워낙 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특히 애들과 돈을 연결 짓는다는 게 우리 사회에서 조금 잘 받아들여지지 않던 거였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돈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걸 좀 걱정하시는 이유가 돈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뭐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 원칙들을 제가 확실하게 세워두고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것 같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안 하던 활동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히려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때까지 제가 보통 6학년을 많이 했는데 5년 동안은 해보지 못한 활동인데 뭔가 재밌어 보인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봤던 걸 실제로 네.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아, 약간 저는 우리 부모님들 혹은 뭐 어른들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이제 돈에 관해서는 조금 하긴 하는데 전 세계에서 설문조사해 보면 행복에 있어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우리나라만큼 돈이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뭐 무슨 사회적 관계니 뭐 친구 뭐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자아 실현 이런 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외국에서는 많이 주는 반면에 혹은 뭐 취미 생활. 근데 우리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네. 돈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체험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 애가 무슨 애 때부터 무슨 돈을 밝히게 하냐, 돈을 밝히게 한다고 맞아요, 하죠. 맞아요. 네. 예, 그런 표현 자체가 조금 돈을 너무 사랑하면서 돈을 되게 또 천대하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실행하셔야겠다 생각하신 거는 나도 어렸을 때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어렸을 때가 아니라 사실 사회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필요한 지식이더라고요. 근데 네. 어릴 때 이거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뭐 기사 같은데 보니까 복도 다닐 때도 뭐 우측 통행 혹은 뭐 직각 이동 이런 걸 한다는데 이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게 교실에서 하나의 뭔가 세계관을 제가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활동이랑 정치 활동을 생활과 분리시킨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 자체가 이 활동이 되도록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이제 저희 반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이제 걷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무지개 나라의 그 우리나라의 도로는 복도다. 그러니까 복도를 혼자 돌아다니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하지 말고 유턴을 할 때는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90도로 꺾어 돌아와라 이런 규칙들을 세우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깜빡이도 킵니까?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깜빡깜빡. 근데 요거까지는 너무 또 심한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우측 통행과 속도만 잘 지키면서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교육에 들어가면 그런 걸 이제 하시게 되면 일단 뭐 학과 수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업은 이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네네네. 그럼 나머지 쉬는 시간 혹은 뭐 방과 후 시간 이럴 때 주로 이런 경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일단 정해진 교육과정상의 수업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과목에 맞게끔 수업은 하고요. 네.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시간, 그리고 점심 시간 이때 아이들이 점심 때.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네. 또 제가 6학년을 자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사회 단원이 있어요. 네. 단원이 하나가 사회라서 그걸 조금 재구성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에 또 좋은 학년이라서 6학년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긴 그런 걸 이렇게 교과서나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해보면 훨씬 더 아이들의 기억에도 많이 남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 활동하기 전에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대로 글만 가지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럼 애들 그때 눈빛이랑 지금 활동으로 할 때 눈빛이랑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뭐 어느 정도 제 6학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나라에는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이런 것들 아마 그 정도는 배울 것 같기는 한데. 네, 딱 그 내용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 배울 때 그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는 너무 좀 막연하고 좀 재미없고 그렇죠. 뭐 이럴 것 같은데 직접 교실 내에 뭐 행정부도 있고 또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이러면 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또 사법부는 이거 판단을 하는 곳이고 뭐 행정부는 직접 뭐 실행을 한 이런 것들이 이게 몸에 익으니까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애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긴 합니다. 네네. 저도 이거를 수업에 이제 진도가 그 부분 나가기 전에 활동을 우선 하거든요. 이제 정부를 만들어 저희 반에 반장, 부반장과 제가 정부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정부를 구성을 하고 국무회의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은 이제 다 모일 수가 있으니까 모두가 국회의원이 돼서 같이 입법 활동, 법을 만들고 고치는 활동을 하면 이제 본회의라고 부르죠. 저희 반에서는 이제 학급 회의가 아니라 그래서 본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제 교과서 내용을 배우면서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보면 이해를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네네. 애들이 뭐 나 대통령 할래, 뭐 대법원장 할래, 뭐 이런
좀 요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 반의 대통령은 그냥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대통령, 네. 뭐 독재예요, 뭐예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반 아이가 와서 우리 나라가 무슨 나라냐 물어서 민주주의 국가다 했더니 그런데 왜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대로 장기 집권하냐? 대통령 마음대로 하냐 뽑지도 않았는데라고 막 얘기해서 한 번은 이제 하야를 한 적이 있고요. 하야를 한 적이 있어요. 하야를 부정선거를 제가 반장 선거 때 저질러서 하야를 한 적도 탈락됐습니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요? 네, 스스로 물러난 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뭐 본회의 할 때는 국회의장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야, 그런 거 하면 진짜 재밌겠다. 전 그런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생각만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한기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여튼 그런 거 막 어릴 때 해봤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이들끼리. 저도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걸.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만약에 재미가 없었다 하면 지금 6년째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 하나는 확실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실제 그런 뭐 국회의원도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역할 같은 것들을 각자 다 뭐 주어지게 되고 뭐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급여나 이런 게 있고 또 세금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반 아이들이 일단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네. 앞으로 하게 될 저축이나 투자나 이런 활동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자본금을 모으는 것으로 이제 근로소득 활동을 하죠. 시드머니를 좀 모아요. 네, 그래서 직업을 갖고 각자 맡은 직업을 수행하면 이제 정해진 주기마다 급여를 주는데 거기에 이제 세금을 떼고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학급 내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 가능하죠?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청소? 네, 그렇죠. 청소하는 직업을 갖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우체부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심부름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면 교실 뒤쪽 게시판을 꾸미는 친구.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좀 나갑니까? 세금으로 감당을 하기는 좀 구조상 불가능해서 그냥 어떠한 이제 가상의 화폐? 기업 회사에서 이제 지급되는 돈이다라는 설정을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화폐는 당연히 이제 가상의 화폐 같은 거겠죠? 네, 진짜 돈을 주고 싶었는데 줄 수는 없으니까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아이들에게 뭐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쓸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야 아이들도 동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어디다 써 이거를? 말씀해주신 게 정확한 게 이제 쓸 곳이 있어야 아이들이 돈을 벌고 관리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 반에서는 또 교실이다 보니 뭐 과자 사 먹기, 그다음에 뭐 급식 먼저 먹기 쿠폰,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이제 줄수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쿠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살 수 있어요. 저희 반 친구들이. 앞자리나 뒷자리나? 네. 그래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를 사서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뽑기로 정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리를 구매를 하면 그 자리에는 고정해서 앉을 수 있도록. 좋다. 그런데 아이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나도 이런 거 한번 좀 교육 좀 받았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해서 직접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뭐 과자를 사 먹든 혹은 뭐 밥을 빨리 먹든 좋은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되든 이런 것들을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 네네네. 뭐 거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찍 좀 눈을 뜨게 되겠군요.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기회들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 자리라는 게 결국 부동산 같은 거겠네, 그죠? 특징을 따지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셨지? 이게 생각한 것도 물론 대단하신데 이걸 실행하신 게 난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3월에 첫 학기 시작할 때 그런 컨셉을 이제 익히고 한 2학기 끝날 뭐 한 11월, 12월쯤 되면 많이 달라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일단 저축 습관을 제가 우선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쓸 만큼 저축을 먼저 하고 이제 남은 돈으로 쓰는 생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방법적인 면들을 아이들이 이해해서 확실히 3월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경제 수준이 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재테크 같은 것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벌어서 쓰는 거 말고 벌어서 이걸로 뭔가를 더 불릴 수 있는 자산을 증식하는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크게 이제 저희 반에 돈 관리하는 방법이 이제 저축, 네. 정기 예금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년 전까지 했던 거는 몸무게 투자. 제 몸무게 오르내림에 아이들이 투자를 하는. 네. 그 정도면 거의 선물 옵션 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올라가면 수익을 얻고 제가 살이 빠져서 이제 몸무게가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와. 그런 투자 상품을 운영하기도 했고. 선생님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다. 야, 숏 배팅해.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네, 맞아요. 좀 약간 단타 위주로 흘러가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싶어서 네. 이제 주식 회사를 세우는 활동을 새롭게 시작을 했죠. 주식회사를 세웠어요? 네네네. 그 회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딱 저희 반 친구들이 사업 계획서를 쓰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업 계획서도 쓰고.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일지도 아이들이 결정하는군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회사의 개념만 딱 설명을 하죠. 사업을 하기 위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에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회사를 차리고 운영을 한다.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주식을 나눠준다. 어떤 사업을 할지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주주들을 설득해라. 네.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하면 역시 교실이라서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 못한 막 사업 아이템도 제안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그거 좀 잘 지켜보세요. 분명히 그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통정 매매하고 내부자 거래하고 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야, 진짜 재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성적이 좋을 때 다시 그 자산 증식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까지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네네네. 야,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라는 거의 기본 같은 거를 진짜 학교에서 너무나 잘 알려주시네. 아이들 수준에서 좀 네. 재밌게 하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활동이나 좋은 내용, 필요한 내용이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 참여가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재밌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그 전 이 정도 이런 커리큘럼이면 교육청 같은 데서 그 지역 내지는 뭐 학교 전체 뭐 이렇게 좀 확장해서 한번 해볼 법도 한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활동이긴 해요. 네. 선생님들이 싫어하시겠구나. 기존에 이제 교육 활동 더하기 이제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변 선생님들한테 야 같이 하자라고 선뜻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자료도 드리고 옆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하는데 좀 억지로 시켰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일을 어쨌든 더 하셔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생기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들도 뭐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그것까지 하시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겠군요. 네, 그렇죠. 그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뭔가 또 관심을 갖고 교실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해라고 얘기하는 건 전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긴 하겠네. 그래서 뭐 오히려 그냥 대충 뭐 운영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다 보면 오히려 역작용이 생길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한 달 하다 말고 뭐 이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를 혹시 결혼 아직 결혼했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댁에서 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집에 와서 뭐 쓰레기라도 좀 버려 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눈치가 있었는데 와이프도 이제 교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와이프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진짜 너무 좋다. 네. 이런 거는 인센티브 좀 이렇게 확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 선생님들도 하고 싶은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쉽지는 않은. 네. 학생들이 나중에 한 5, 6년 정도 하신 거죠 지금 이렇게. 네네네. 나중에 아직은 사회 진출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지금 처음 2019년 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아마 20대 내지는 30대 초중반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경제의 원리 혹은 뭐 이 자본의 원리를 그렇게 일찍 깨닫고 뭔가를 일찍 시작했다면 저도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만약에 내가 20살 때만 이걸 알았어도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 같고 뭔가 더 괜찮은 경제 활동들을 더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자신이 경제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굉장히 뭐 재테크라든지 혹은 뭐 자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찍 알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아, 네. 또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말 해주면 네,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큰 컨셉을 보면 이제 나라를 일단 하나 세우신 거고 네. 그 카급이라는 나라 하나 세우신 거고 그 안에서 뭐 삼권 분리도 돼 있고 또 주식회사도 아이들이 만들어서 또 여러 거래도 하고 자산 증식 혹은 뭐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하고 네. 거의 진짜 국가 규모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약간은 축소해서 이제 한 번씩 다 경험을 해주시는 건데 네. 이러다가 혹시 아이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말고 아이들이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이런 제안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것들 혹시 할까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제안해 주는 게 네. 복권을 만들자예요. 우리 반에 로또를 만들자. 매년 있어요. 매년 그래요? 네, 매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번에는 오늘 한 친구가 사업 계획서에 복권 사업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네, 친구가 있을 정도로 야, 본능인가? 그런가 봐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1년은 스스로 돈 관리하는 경험을 쌓아주고 싶은 거라서 네, 복권 활동은 안 하고 있긴 하죠. 네. 아, 복권을 자꾸 하자고 그래요? 네. 아, 뭘까? 약간 일확천금, 네, 인생 한 방에 대한 이런 어쩌면 그게 네. 우리 사회 분위기를 좀 약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왜냐하면 이 노동 소득만으로는 너무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하나 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뭐 네네네. 이렇다 보니까 빨리 뭐 확률적은 매우 낮더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길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어쩜 사회 분위기 같은 게 그 아이들에게도 좀 녹아나는 건 아닐까 약간 네. 씁쓸하긴 하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복권 사업하자. 하지만 그런 건 아직까지는 네. 대통령령으로 네. 금지하고 계신 네네. 거고요. 네, 그리고 애들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제 그 직업을 얻으려면 네. 그냥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교과서에도 그렇죠. 나오듯이 일자리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네. 되는데 그 경쟁의 일환으로서 이제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관련된 저희 반에 준비된 자격 기준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원이 하고 싶다. 그럼 네. 당연히 수학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네네. 그냥 복도 통행뿐만 아니라 우체부 하려면 복도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패드 관리하는 그런 과학 관련 직업이다. 그러면 이제 과학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네가 이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 이 직업에 필요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공부해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네가 이 부분을 해야 돼라는 좀 생각을 갖게끔 유도하는 거죠. 굉장히 그 사회가 아주 그 시스템이 잘 꾸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구멍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보완을 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잘 뭐 기록도 해놓고 계시죠 지금? 네네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진짜 나중에 한 10년 혹은 뭐 그 이상 이렇게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지금 녹아나는 것 같아서 야, 이건 진짜 나중에 엄청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잘 좀 보관해 주시라는 네, 부탁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약간 이제 뭐 부모님 말씀도 좀 잘 안 듣고 선생님 말씀에도 약간 좀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더군다나 이제 그 반만 있는 게 아니고 옆반 뭐 이런 친구들이
에이 그 애들 소꿉장난하니까 좋냐? 이제 이런 애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있죠. 없을 순 없죠. 이제 그 힘 빠지게 혹시 하진 않나? 힘 빠지게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네. 거기에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 반과 제가 즐겁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한 반 몇 명이죠 요즘에? 한 저희 반은 올해 24명입니다. 24명. 24명 정도면 뭐 그 일들을 골고루 분배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 아이들 빠짐없이 참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군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다 직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제가 오히려 직업 수를 줄여버립니다. 네네. 실직자가 나오게. 네.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시스템 잘 꾸리셨다. 네, 이게 실직자를 만든 이유도 있는데 네. 처음에는 1년 내내 그냥 직업 수를 아이들 수하고 똑같이 유지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1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월급이 무조건 꼬박꼬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돈 관리할 동력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번 돈 다 쓰고 또 나오면 다 쓰고 이런 친구들이 보여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는 위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직자도 이제 생겨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도 큰 일이긴 합니다만 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도 이 경제에 대한 어찌 보면 뭐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더 아이들 보면서 많이 이해하시기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공부가 되는 게 네. 약간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소비를 너무 안 하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도 하고요. 네. 저도 경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 혹시 뭐 무상급식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셨어요? 급식비도 걷고 있습니다. 저희 반. 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급식비 납부하는 날이었는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이제 세금으로 네. 해야 되겠죠. 네. 네, 저희 반은 이제 아이들이 세금을 굉장히 아까워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시도하려면 어차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얘기를 하면 좀 반반 정도예요. 네,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내는데 똑같지 않느냐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실제로 우리가 6학년 교실 저희 학교에서는 6학년들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무지개 나라도 똑같이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요. 와 진짜 작은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세금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네. 좀 오히려 그쵸, 활동이 그쵸, 어려워질 맞아요. 것 같아서 제일 기본적인 게 그 아이들 근로소득에 붙는 소득세. 네. 네. 지금 20% 네. 소득세 20%. 네네 동일하게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상 아이들이 앉는 책상과 의자가 무지개 나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빌린 임대료도 약간 세금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주식회사들이 세워지면 이제 회사들의 소득에 붙이는 법인세도. 네. 법인세도 있어요? 네네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이나 뭐 국민연금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네네네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다 원천징수예요? 하고 있고요. 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다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해도 500만 원 중에 얼마나 대충은 떼고 실제로 손에 쥐는지를 진짜 그 나이부터 다 이해하겠네.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애드가 쓴 일기 중에 재밌었던 게 자기가 처음 월급 명세서를 받고 좀 되게 실망했나 봐요. 내 월급이 이만큼이었는데 다 떼내고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하소연을 했나 봐요. 세금 좀 그만 떼라. 요거 떼가고 이렇게나 많이 떼 했는데 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미 그걸 다 하고 있었다.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느끼는 계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야, 그 학급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 좀 보내고 싶은데 보낼 방법은 없나요? 네, 저도 이제 저희 반에 넣어주고 싶어도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반 진짜 너무 넣고 싶다. 이건 아무리 집에서 아빠들이 아마 애들한테 얘기해줘도 뭐 대화도 잘 안 통할 뿐더러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이해를 시켜야 될 일인데 네. 학교에서 그렇게 거의 생활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횡령도 했습니까? 뭐 조사 자료를 보니까 횡령을. 네. 이게 좀 된 이야기긴 한데 이제 세금을 아이들이 이제 내면 이해를 해요. 세금을 왜 걷는 것이고 세금을 실제로 교실 물건 사고 막 이런 데 설정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으니까 세금은 국민들한테 걷어서 나라 살림하고 국민들을 위한 곳에 쓰는구나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애들이 무관심해져요.
아. 원천 징수를 해가니까 네네네. 세금을 알아서 잘 쓰고 있겠거니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네네, 알려주려고 사건을 꾸민 거죠. 그래서 애들이 하교하고 난 뒤에 그 국세청장의 장부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네. 과자를 사 먹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과자 사 먹음 한 200미소치, 저희 반 화폐가 미소인데 네. 200미소치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넣고 애들 반응을 보니까 이제 국세청장이 그걸 보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선생님이 과자를 세금으로 사 먹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네. 왜 이거를 세금으로 선생님 간식을 사 먹느냐. 와. 그리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와, 진짜 너무 재밌다. 그리고 세금은 국민을 위한 것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사건을 꾸미고 나니까 그 뒤로는 애들이 세금이 줄었다 싶으면 확인하러 오는 친구들이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확실히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걸 겪고 나면 훨씬 관심이나 이런 이해가 높아지는구나를 좀 느꼈던 활동이었어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약간 감동입니다. 이게 참여 민주주의의 진짜 참 시민을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저는 이제 오기 전에 뭐 세금 낸 아이들 그래갖고 이제 애들한테 뭐 돈 개념 좀 알려주시고 뭐 거래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들어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알아서 잘 작동되려니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민주주의였으니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이 민주주의라는 걸 이제 갖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시를 게을리하고 그냥 관심을 좀 두지 않을 때 어떤 지도자들이 나쁜 짓들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어른들도 잘 못 느낄 경우가 많은데 그 아이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그걸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게 제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하셨어요? 임금 체불을 한 적도 있고, 네, 임금 체불을 해서 아이들이 고용보험법을 만들게 이렇게 유도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월급을 제때 줘야 된다는 법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잘못된 거에는 너희가 올바른 근거를 들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좀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학교 쭉 열심히 공부 잘하고 이제 졸업해갖고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당한 뭐 현실 혹은 뭐 노동 현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약간 멍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네. 그래서 뭐 전문가를 뭐 도움을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야, 선생님 약간 좀 존경해도 됩니까? 네, 영광입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근데 혹시 이 아이들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생기게 될 텐데 뭔가 잘못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뭔가 뭐 비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잘못을 좀 반칙을 하는 친구들 생기게 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게 됩니까? 제가 이제 교사로서 또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교실에 돈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벌금. 벌금을 한번 매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벌금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부작용이 더 많더라고요. 이제 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일단 뭐 뛰어다니면 과속 벌금을 거뒀다. 그러면 애들이 처음엔 조심해요. 근데 뒤에 자산이 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 몇몇 친구가 맞아요. 그냥 돈 내면 뛸 수 있네. 이렇게 좀 변질되는 거. 그런 게 있고 또 벌금 냄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줄어드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치렀으니까 좀 괜찮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교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애들한테 우리 반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안건을 던지면 벌금이 있을 경우에 애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벌금 내게 해요.
요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하기보단-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더 강한 처벌. 그러면 100미소 벌금을 내서 안 되면 200미소 걷고 300미소 내도록 하자. 이렇게밖에 사고가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거는 벌금은 부작용이 더 크다. 쉬운 방법이긴 한데 네네네. 교육적으로나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금 제도는 없고요. 이거는 이 활동과는 별개로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거의 뭐 소름 수준입니다, 지금. 예. 아 진짜 이게 제가 이렇게 원래 뭐 게스트 분들한테 뭐 듣기 좋은 얘기하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아 진짜 오늘 소름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사회심리학이라든지 법철학 혹은 뭐 정치철학 이런 책에 나올 법한 사례나 혹은 그 원리들이 거의 이 세계 안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교실 네. 속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재를 하는가를 생각하시다가 맨 처음에 벌금도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좀 범법 행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게 또 사라지니까 그 부작용은 또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상담이나 이런 걸로 또 돌리시고. 네네. 아, 이게 우리 사회도 진짜 고민할 부분이 특히나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뭐 형벌이 금고형이 됐든 혹은 뭐 벌금형이 됐든 이런 걸로 그냥 이걸 더 강하게 하자는 주장만 많이 나오지 진짜 이 사람이 잘못이 뭔지를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벌금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내는 게 아무 일도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 정말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우고요. 아 근데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선생님도 어쨌든 또 본인의 생활이 있으시고 네. 바쁘시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 갈 게 당연히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두 해 더 하시다가 아유 이제 못 하겠다 이러실까봐 와 그게 너무 걱정됩니다. 저도 이걸 오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네. 첫 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생각만 하던 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시행착오도 많았고 근데 해가 늘어가면서 요령도 좀 생기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이 활동을 안 하면서는 어떻게 학급을 꾸려가야 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래요?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다른 선생님들이 혹시 이거 보시고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노하우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면 됩니까? 네네. 실제로 네. 제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 활동 소개하는 연수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나 이런 것들에 다니면서 소개를 하면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 활동을 보고 시작했다라고 하시고 또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네네네. 지금 아마 곳곳에 이런 활동 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 하실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 옥 선생님만큼은 안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네네네. 왜냐면 옥 선생님도 처음엔 뭐 여러 시행착오가 네, 있으셨을 맞아요. 테니까 그죠. 그래서 뭐 꼭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좀 하셔서 나중에 뭐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되고 어쩌면 또 다른 모습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 하시는 거 보면서 네. 나도 저거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활동으로 또 네네네. 재미있게 꾸려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진짜 많아지면 너무 좋겠다. 좋아집니다 사회가. 혹시 그 집에서 네. 집에서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은 아니실 테니 네네네. 집에서라도 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 혹은 뭐 이런 어떤 사회 교육 이런 것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네. 아이들에게 이거는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좀 팁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교실에서 하는 활동을 학부모님들 중에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가지고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데 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이가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필요하다. 용돈 경제 같은 교육을 거? 위해서. 네, 그래서 용돈도 괜찮은데 더 좋은 거는 집에서 아이가 직업을 하나 갖고 저희 반처럼 이제
횟수로 말고요. 네. 횟수로 뭐 설거지 한번 하면 500원 막 이런 식으로 말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작용이라고 하죠. 아. 집의 모든 거를 돈으로 봐요. 아. 이거 하면 얼마 줄 거예요? 네네네네네. 저거 하면 얼마 줄 거예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안 받을 테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대부분의 집안일은 가족 구성원이니까 당연히 하는 일로 남겨두고 네. 아이가 직업으로서 하나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서 어떤 직업이 가능하죠?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뭐 캡슐 머신이 있다. 커피 캡슐. 그럼 부모님한테 아침마다 커피 내려주는 바리스타 같은 직업. 그래서 캡슐로 떨어지면 마트 가서 자기가 사서 채워 넣고 캡슐 머신도 세척을 하고 이런 직업들이 있겠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서. 네네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네가, 하고 싶은지. 네. 직업을 집에서 만들어서 네가 이제 돈을 벌 건데 그냥 용돈 줄 게 아니라 이제 2주마다 한 번, 뭐 일주일마다 한 번 엄마 아빠가 돈을 줄 건데 어떤 직업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돈 주기는 처음엔 조금 짧다가 조금 길게 늘리는 게 좋은 건가요? 혹시? 네, 저도 그래서 일주일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한 달은 너무 길군요. 처음엔. 네, 맞아요. 어른들도 한 달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예산 세우면 항상 네. 뒤에 가면 이제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해서 아이가 충분히 일주일 벌고 계획을 세워서 쓰고 또 습관을 들이고 계획을 잘 세운다면 2주, 3주, 4주 이렇게 기간을 늘려 가시라고 말씀드리죠. 네네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너가 원하는 직업 대신 이제 집안일은 당연히 너도 집안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맞아요. 돈 받으니까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돈 받으니까 하는 영역은 정말 최소한으로 아이 직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일을 안 해. 아, 가정일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경제 활동과는 별개로 또 지도를 하셔야죠. 아,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 하나를 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조금 나태해진다 혹은 뭐 이제 아이들 하다 뭐 금방 실증 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동료 혹은 뭐 어떻게를 좀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집에서도 무조건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면 아이가 이제 계획적으로 돈 관리할 필요성을 좀 덜 느끼겠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집에서는 계약직으로 네. 한 2달 정도 비정규직으로.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반 아이들도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언제까지 어디서 하는 일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얼마를 받고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다음번엔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그 계약서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좀 배우면 좋겠어서 그런 근로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아이가 안 하면 어떻게 할지 합의하셔서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저도 꼭 좀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걸 해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좀 그런 습관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월급을 받아요. 네. 그럼 그걸 쓰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어디에 쓸지를. 네네, 본인이 쓰게끔 자율성도 주시되 그때 같이 주셔야 하는 게 책임도 같이 주셔야죠. 이제 그 말은 본인이 다 써서 만약에 돈을 하나도 남지 않게 썼다. 상실했어. 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야 돼요. 내가 내 돈을 다 썼지만 나는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린 게 조금씩 소비의 영역을 아이한테 넘겨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근데 아이는 그걸 몰라요. 당연히 누리는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그럼 대부분 휴대폰 요금 부모님이 내주시죠. 근데 그 휴대폰 요금은 이제 아이가 내게끔 넘겨주시고 이제 만약 2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을 했다. 그럼 2만 원도 그 기부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그 2만 원을 요금 내는데 안 쓰고 만약에 다른 데 써버렸다. 그러면 핸드폰이 끊겨야 되겠죠. 그런 불편함을 본인이 느끼면서 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실수나 실패를 막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린 시절에. 지금 많이 실수하고 실패해봐야 반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금제 2만 원을 썼는데 애가
좀 여윳돈을 더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 나는 15,000원짜리 요금제로 줄이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결정이니까 그대로 네, 또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한 2, 3학년, 3, 4학년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본인의 영역, 본인의 책임하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야, 저 반드시 좀 이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 24명 정도 되는 그 반 친구들 지금까지 이제 잘 따라와 준 거고 그 전에 있던 뭐 작년 재작년에 있는 친구들도 잘 해준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올 친구들도 잘 해줄 거고 그 친구들한테 혹시 바라시는 점이 있을까요? 제가 매년 초에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그냥 아무도 다치지 않고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몸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음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희의 몸이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할 테니 너희도 서로 친구들의 몸이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잘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몸과 마음만 다치지 않으면 분명히 이제 재밌는 기본적인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 투자도 하세요 직접? 네, 하고 있죠. 뭐 주식? 뭐 좀 요즘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주식 하실 거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조금 하고 있고요. 코인도 하세요? 코인은 들어갔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은 안 하시고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 정도 포트폴리오 하셔서 성적은 괜찮습니까? 네, 그래도 막 우울하게 집에 이렇게 울고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야, 너무 진짜 재미있고 너무 근데 선생님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올해 36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동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일단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은 굉장히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특히나 선생님의 뭐 작은 거 하나가 아이의 그러니까 각도가 처음에는 1도만 벌어져도 이만큼이잖아요. 나중에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 선생님의 어떤 말 한마디가 혹은 뭐 어떤 행동 하나가 굉장히 어찌 보면 작은 걸 수 있는데 그 아이의 큰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는 1년 동안 같이 하는 친구들은 아마 진짜 나중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결과도. 그게 좀 교사로서 좀 느끼는 보람이기도 하고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우리 부산 광안초등학교 우리 옥효진 선생님 세금 내는 아이들 유튜브 저도 좀 구독을 지금인데 약간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올해는 조금 올려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도 좀 더 도와주셔갖고 선생님한테 너무 그냥 맡기지 마시고 조금 도와주시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력이 이렇게 뭐 많지는 또 않으실 테니까 하여튼 선생님들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잘 되는 그 보람이라도 뭐 선생님께 좀 선물이 좀 돼서 계속해서 꾸준히 다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에게도 더 발전된 이런 경제 혹은 뭐 사회 시스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부산 광안초등학교 옥효진 선생님 진짜 존경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